대통령이 또 어퍼컷 하지 않았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웃으면서 어퍼컷 할 때냐라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게 이 최혜병 특히 이제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8월 2일에 무려 3번이나 통화하고 8월 8일에도 통화하고 더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걸 만약에 8월 말 또는 연말까지 확장했을 때 어떤 내용이 더 있을지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이신 김종대 전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제 추가 통화 기록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네? 무궁무진? 이제 8월 그래서 그 박정훈 대령 그 구속영장 기각될 때까지 네. 9월 9월에 통화 기록이 나온 게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9월 초까지 조회가 나온 적이 있죠. 네. 유재원 법무관이 네, 유재원. 그래서 총 30회를 했는데 네. 구속영장 기각될 요때가 또 고비라고. 요때까지도 또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뭐 국방부 검찰단 쪽에 주로 통화 기록을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네. 건데. 통화 기록은?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각조각 정보를 보다가 뉴스에 끌려다니는 측면이 많아요. 네. 단편적 사실들 갖고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좀 이걸 모아볼 때가 됐어요. 저는 작년 8월 2일이 가장 결정적인 날이었다고 봅니다. 이 날이 거의 우리나라 대통령실 안보 라인 또 공직기강 비선 라인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마치 그 북한이 연평도나 백령도에 쳐들어왔을 때의 그 수준의 비상사태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거의 수백 통화입니다. 지금 문자하고 저기 그 전화 통화 기록이. 네네. 그 중에 3개가 대통령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건 거의 광란의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 저기 오전에 경북경찰청 이첩, 네. 그다음에 11시 넘어 이첩 중지 명령이 김기한 사령관한테 최초로 발령되고 네. 그러나 때가 늦어 이첩되고 네. 12시 7분에 대통령 전화가 있고 네. 세 통이 연달아 가는 사이에 그 저기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임정덕 안보실차장 네. 여기가 또 움직이고. 별도 라인으로 저기 전화가 해병대로 네. 가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전화가 폭주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오후 한 7시쯤 됐을 때 박정원 대령이 항명 수계로 입건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하루에 일어난 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현실적 상황은 거의 뭐 어떤 광기에 의한 어떤 대혼란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네. 없는 이런 어떤 그 저기 결정적인 하루였다. 그러니까 이날은 성격 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대통령과 네. 해병대의 정면 충돌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이 경로해서 이첩 중지 명령을 내린 날이라면 예. 8월 2일은 그 명령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에 이런 경로가 아니라 극대노한 날이고 거기에서 해병대가 모반 내지는 어떤 노골적인 항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보고 항명 수계에 제가 이게 군 형법을 전공한 사람도 이런 죄를 달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법무관 출신들도 지금 되게 당황했었다고. 누가 이런 얘기를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그다음에 저기 뭐냐 그 이 항명 수계에 처음에 해병대 사령관마저 저항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왜 항명이냐? 박정훈이가 왜 수계냐? 네. 여기도 거의 저 초기에는 저항하다 네. 8월 4일 네. 이틀이 지난 시점부터 해병대 사령관이 군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네.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날은 해병대는 항명이나 도전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법대로 네. 직권남용 그 혐의를 그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또 다 보고하고 간 거예요. 저기 네, 수사단이. 여기는 정상적이었는데 이 정상적 직무 수행이 윤 대통령 눈에는 나에 대한 항명으로 보인 거예요? 정면 도전, 아, 도전. 으로 네. 항명으로 비춰진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걸 제2의 윤필용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뭐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1973년에 술 한 잔 먹고 그냥 각하도 노쇠하셨는데 이율학정보부장 보고 형님이 이제 후계자가 되셔야 되지. 이런 말 한마디 한 게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둔갑해가지고 13명의 군인이 처벌받고 수경사령관은 15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격분해서 네. 강창성 보안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다 잡아들여 이러면서 이제 네.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그게 듣는 거. 73년 12월에 운명의 그날이었어요. 네. 운명의 그날이 모든 걸 바꿔놨어. 격분한 전화 한 통을. 오늘날 보면 꼭 박정희가 환생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이거 제2의 윤필용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총칼 들고 쳐들어온 건 아니니까 쿠데타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뭐 이거 제일 센 게 뭐야?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간 게 순식간에 한나절 만에 항명수괴죄가 집단항명 수괴. 딱 나온 거고. 뭐가 제일 센 거야? 이거 세게 다스려야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네. 또 제3자 모인이 또 나중에 구속영장 치라고 한 것까지. 네. 그러니까 이때 군 검찰은 네. 그거 처리하랴. 네. 경북경찰청에 가서 사건 기록도 회수해 오랴. 네. 그것도 7시 몇 분에 회수해 왔어 또. 그랬죠.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는 거기에 수백 통의 지금 통신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건 밝혀진 것만 이 정도예요. 네. 사실은 예. 그 외에 지기자들 아직도 들여다보지 않은 핸드폰이 더 많아요. 밝혀진 것만 이 정도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날이 가장 비상사태였다고 난 봐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제가 보기엔 네. 73년도에 있었던 윤필용 사건은 네. 뭐 박정희 당시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격분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유신 개헌을 해서 네. 이제 장기 집권의 털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러자마자 내가 믿었던 놈이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그러고 이우락 네. 정보부장이 이제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으니 이건 열받을 만하죠. 이렇게 할 거면 유신 개헌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그러는 정신 이해할 만한 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네.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달아 3번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8월 2일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여름 휴가가 시작하는 첫날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직무실에 있던 날도 아니에요. 네. 사무실에 맞아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연달아 3번 전화했는데 그 이유가 해병대 사단장이 과실치사와 관련한 혐의자로 이첩이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본인의 안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해병대 사단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 자리예요. 까놓고 1급 정도 얘기해서.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1급, 2급?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장차관 뭐 쭉 수백 명의 중요한 자리를 지나서 있는 자리인데 네. 사단장이 그것도 뭐 기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구속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혐의자 중에 하나로 이첩이 돼서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도 있고 불송치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 같고 이렇게 연달아 핸드폰을 돌릴 정도로 격분을 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그러네. 되죠. 그러니까 윤필용은 그래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바로 얘기하니까. 장기 집권에 딱 들어가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직격을 했으니까 그런 사건이 나지만 이거는 본인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근데- 더군다나 사단장이- 잠깐만요. 더군다나 임성근 사단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이게 중요합니다. 저기 임성근 사단장 건으로 격분한 거는 이제 31일이고 네. 그때 격분한 거고 8월 2일은 뭐냐면은 네. 임성근 사단장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31일 날. 네. 그렇게 내 말을 격분을 안 들어? 하면서 지시를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기 보직 해임도 맞고 휴가 처리됐다는 것도 아는데 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이첩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임사단장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8월 2일은 거의 극대노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해병대 이건 노골적인 저항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이루어진 어떤 그 거의 광기에 가까운 나는 이거 분노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보는 것이 실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는 박정훈을 타겟으로 다 움직였다고 회수하면서 네. 그렇게 되니까 시작이야 임성근 사단장이 맞죠. 그러나 사태는 8월 2일 상황은 이거는 이미 그거를 넘어선 초월한 그러니까 단계 지금 김종대 의원님은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첫 번째 02800으로 시작되는 전화의 내용은 이만저만해서 이 내용을 임성근 사단장에서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일종의 지침을 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8월 2일 날 기어이 박정훈 대령이 법대로 이첩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극대노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빠진 거는 네. 31일 날 그럼 자신이 그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그건 사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한 걸로 되어 있단 네. 말이에요. 이종섭 장관한테. 그걸 본인이 알아요. 전달된 것도 알고. 이런 거를 다 아는데 이 8월 2일 상황은 뭐냐면 불과 사흘 만에 이거는 나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기어오르겠다는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이걸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종섭 장관한테 그 3번의 전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당신이 군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거냐, 아하. 제대로 지시한 거 맞냐. 이걸 따지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던 장관의 군사보좌관 박진희가 김계환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네. 그 질문이 나와요. 사령관님 제대로 지시하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장관이 31일 날 대책회의 때 말했는데 네. 제대로 수사단에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김계환 사령관은 또 박정훈 대령이 얘기한 3가지 부당성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네. 수사팀은 여전히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고 뭐 등등.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부터는 그 말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는 무능한 지휘관이 되는데 이 8월 2일 상황에 벌어지는 거는 일단은 해병대는 괘씸하고 그 장관 말이야 똑바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 확인해봐요. 당신 군을 장악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제대로 지시한 거야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질책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의 그 군사보좌관은 그걸 재차 김계환한테 확인해. 네. 이게 그러면서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은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이. 그때 차관이 문자를 보냈다 그랬는데 차관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그 워딩 자체가 대통령의 말이다. 대통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격분의 이제 단계가 달라진 거죠. 예. 아니, 이날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저도 당시 격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격분했으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게 7월 31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장에서 이제 대노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의 대상은 사실은 국가안보실장이나 그 회의에 참석한 누구에게 향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화를 내면서까지 지시를 했는데 니들이 그러면 꼼꼼하게 챙겼어야지. 그냥 그 보직 해임 문제만 해결되고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자 입건과 이첩 문제를 제대로 안 챙긴 것 니들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 맞는데 이게 직접적인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이첩 내용에서 혐의자에서 빠지는 쪽으로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더군다나 휴가 첫날 직무실에 없는 대통령에게 그걸 누가 그 상황을 누가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날 임성근 사단장이 이렇게 혐의자로 입건돼서 네. 경북경찰청에 이첩이 오늘 됩니다라는 보고를 누가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